같습니까? 다시 비교해 보시죠. 예. 재유진, 그다음에 6월 1일 완자가 밖에 나와 있죠 이건. U자 봐도 될 겁니다. 이 봉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이준석 완자의 저기서- 삐침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특수 봉인지라는 게 다 뜯기고 새로운 유사 글을 서명을 위조를 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예. 재유진 그리고서 누구요? 강창환, 박이선 예, 그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죠. 먼저 보시면 아니 이게 5월 29일입니다. 예. 같은 케이스예요. 예. 재유진, 예. 박이선, 강창환 예. 보십시오. 그다음에 5월 30일입니다. 같습니까? 다시 비교해 보시죠. 예. 재유진, 그다음에 6월 1일 완자가 밖에 나와 있죠 이건. U자 봐도 될 겁니다. 이 봉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이준석 완자의 저기서- 삐침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특수 봉인지라는 게 다 뜯기고 새로운 유사 글을 서명을 위조를 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예. 재유진 그리고서 누구요? 강창환, 박이선 예, 그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장을 했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건 지금 뭐 영상을 이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 보관한 변형 문제로 이 문제 제기를 다 해요. 예, 이거는 꺼주십시오. 제 개인 정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그 투표 봉인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방대나 시민 참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의 제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서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선관위는 다 묵살합니다. 아까 그것도 다 확인서하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제 저 부산 진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표 바꿔치기가 있었던 거죠. 아 부산 진구에서 네네. 이게 총선인가요? 이거는 4.10 총선입니다. 이거는 대선입니다. 대선 때? 6.3 대선. 자, 이제 아까 이준석 부산 진구에서 표를 이 바꿔치겠다는 대표님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셔야죠. 자, 이제 이 대표님이 제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에는 잠깐요, 제시했습니다. 잠깐요, 자 그러면 잠깐요. 아까 그럼 다시 돌아서 잠깐만요. 이제 이준석 대표 시간이 끝났는데 네. 다시 주도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 한 답변을 마디만. 들으시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이제 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봉인지가 뜯긴다는 장소랑 그다음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장소랑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시면 하나라도 규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산 동구에서 이런 선거 숫자가 안 맞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산술 오류나 이런 게 아니라 부정이 있었다 하려면 봉인지가 뜯겼다 같은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인지가 일산 동구에 뜯겼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털어보자 이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논리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디 선관위를 들어가든지 서버를 수색하든지 아니면 투표함을 열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혹 제기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선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준석 대표님 같은 분이 나서서 지금같이 선관위를 옹호하지 말고 나서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한 군데라도 정말 우리가 제기하는 어떤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저는 오늘 토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뭐 선관위 사람들 보고 있겠죠, 그렇죠? 파악을 해서 투개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그리고- 제주권이니까 전선을 이렇게 넓히지 않았으면 아닙니다. 좋겠는 게. 전 대표 전 대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지역적인 시간 좀 이런 늘려주세요. 지역적인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선거 사기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뭐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2020년부터는 완벽하게 선거를 지금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어느 쪽에다 경찰에 이야기해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선거 무효수송해 가지고 하면 대부분 단심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걸쳐서 과천경찰서에다가 선관위를 고발을 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저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선거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같이 이런 이
봉인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일본식으로요. 전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식으로 투표함에다가 자물쇠를 큰 자물쇠를 2개를 채우고 중간에 열어서 뜯고 수없이 보는 저희 CCTV에서 볼 수 있는 뜯어가지고 봉인지 투표지 집어넣고 다시 봉지 닫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투표한 숫자하고 선관위 발표하는 사전투표 수가 전 100%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아까 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을 세면 되거든요. 그렇게 세면 정확하게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숫자하고 선관위 발표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일본식으로 뭐 서약서를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서 그걸 뜯고 양쪽 숫자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선관위는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다 뒤에 숨습니다. 누구 뒤에? 이 대표님 뒤에도 숨고 네. 그다음에 신문 방송 뒤에 숨고 대법원 뒤에 숨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부정선거 선거 사기 이야기를 하면 10년 징역형을 처하겠다고 이런 법까지 민주당 압박해가지고 만드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선거를 저는 지금 말씀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이건 선거 결과의 어떤 현상들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만 갖고 봤을 때 전혀 의혹이 없고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없고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선관위에는 신뢰를 하고 말고 조직이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수사의 단계에 이르게 하려면은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뭐 이해가지 않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뭐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수사의 단서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 정도를 얘기해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2조 지폐가 발견됐어요. 그럼 그 2조 지폐를 가지고 수사 개시를 하는 거지. 그 2조 지폐를 만든 사람을 찾아서 개시하지 않아요. 위조 집회는 그 자체로 범죄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2조 지폐보다 투표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투표지는 잠깐만요. 자동차 예, 한 대 됐습니다. 값이에요. 이 시계를 보면서 이게 자유롭게 예, 예. 이어가는 건 좋은데 저 상대방에게 이제 갈 때는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 대표가 말씀을 김영 대표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아, 예. 주도권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아까 이영도 PD 말씀하시는 거 이제 보면요. 저는 딱한 게 뭐냐면은 이거 검증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그 뭐냐 하면 맨날 서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투표인 명부를 까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뭐 투표소별로 사람을 세고 이런 거 예전에 보니까 부방된가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 비공식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샜는데 공식적으로 세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샜는데 달랐어요. 완전 사전 달랐어요. 투표하는 데 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그걸 예를 들어 뭐 영상 기록물을 남긴다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남겨가지고 카운트했으면은 됐겠죠. 영상 기록물은 남겼어요. 그 남겨가지고 남겼는데 뭘못 옥상에서 찍었는데 네.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표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입증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카메라까지 써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분이 했는데 1,000명 이상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 그럼요. 근데 사전 투표 인원하고 자기가 밖에서 찍어가지고 몰래 카메라 촬영한 거하고 인원 차이가 1,000명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을 같은 경우에 그분은 어디서 찍었다는 겁니까? 양산일 거예요 아마. 근데 경남 그분이 양산 예, 예.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를 그 다 구분해가지고 구분해서 찍었고 이게 딱 구분되는 곳에 딱 잡아가지고 관내 몇 명, 관내 몇 명 찍었고요. 이런 부분은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제 이쪽으로. 고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아니 이 카메라 쪽을 보이시면서 네네네. 자 어느 부분이요? 일단은 이게 파주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있어야 할 투표지 어디죠? 있어야 할 투표지 투표 관리관 누락 부분하고 그 배춘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와 관련된 이 부분이 투표지 위조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문서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무혐의 불송치 유서입니다. 아. 예, 불송치 유서인데 제가 이거 평택 경찰서 가가지고 성관이한테 이미지 파일만 일단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관이가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럼 영장을 쳐라. 이러면 영장을 안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더 알겠다. 당신들 알겠으니까 평택 경찰서 너네들이 영장을 쳐라. 그리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명시를 해달라고 제가 직접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한번 자, 보십시오. 우하단.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선관위에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뒤집을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현 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 영장 기각. 자. 이 간단한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자, 자. 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그다음에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대조를 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정보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데 이것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화성시 봉당읍이 우리 이준석 대표 그 지역구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거기가 뭐냐면 4.15 총선 당시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구역으로 그 갑을 병이에서 그 갑과 병이 바뀌었어요. 지역구가. 근데 세팅 값이 그전 세팅 값이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가 0이 나왔습니다. 0이. 그래서 제가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명단을 확인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예, 저 서류 네. 서류 떨어집니다. 선관위가 요 한번 쫙 비춰주세요. 어느 부분인가요? 요 쫙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경주 투표지 때문에 나온 건데요. 원효로 뭐 제1투 이렇게 몇 시 몇 분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경주입니까? 이거는 경주에서 발급 일시가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물상에서 투표 용지가 발견된 거 아십니까? 고물상에서 투표 용지 발견된 거 아시죠? 예, 고물상에서 투표 용지 발견된 거 아시죠? 잠깐만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네네. 시흥시 고물상에서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투표지가 고물상에 있냐 이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선관위가 하루도 안 돼서 이거는 경주에서 발급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이걸 확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 용지가 투표구 성명 이래 시간까지 있죠. 잠깐만요. 예, 흔들지 마시고. 예, 사전 투표 정보 발급 일시까지 있잖아요. 그 QR 코드랑 자, 저 한번 예. 저 집중해 보서 네네네. 볼 수 있게 일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하니까 그거 그 저기 양남면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발견된 거다. 이게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된다는 자백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 네네. 뭐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문한 거 지금 사실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 변호사님이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하셨고 특히 선거 무효 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 증거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자, 이제 이 대표 시간이 끝났는데 예. 계속 들으시겠어요? 저는 뭐 뭐 말할 이쪽에서 포인트 이제 안 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보다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 지금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규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대표님은 뭐 이걸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그 돈을 내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좀 모욕이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은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관점에서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검사만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증거는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조 지폐라든지 위조 그 투표지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온 페이스로 펄세입니다. 그 자체로 수사 개시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수사가 전혀 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직무유기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박준 변호사님 그러면 촬영시키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지만은 그 아까 양산 얘기한 사람이 22대 국회의원에서 촬영하신 분인가요? 22대인가 총선. 22대인가 지방선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총선이죠. 22대 총선일 수도 있고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양산에서 몰카 찍다가 걸린 분이 예. 이제 그거는 22대 총선에서 몰카 찍다 걸렸고요. 예. 그분이 그 전에 확정되었을 때는 그 몰카가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건조물 침입죄로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 몸이 들어간 게 아니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부정선거 그럼 몰카 찍던 말고 양산에 또 있어요 한 분이? 같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같은 분입니까 이분이? 예.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그 아까 그 봉담 얘기를 제가 아니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확인하고 올게요. 이거 아니 지금 우리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까 제주도권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봉담과 관련해서 제가 이 수원지검 이게- 검사한테 그 했는데 검사한테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이거 확인해봐라 선거인명부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86년생인 검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선관위가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영장을 쳐라 이랬더니 조금 압박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펴보면 되는 건데 선관위 서버 뒤져보면 되는 건데 수사를 하면은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대통령도 탄핵이 될 정도로 엄청난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도 카르텔이고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찰도 지금 카르텔, 이런 검찰도 현상이 카르텔이고.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 봉담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지 위조 투표지는 한 군데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소수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부정선거 전체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투표율을 먼저 맞춰놓고 그다음에 투표지를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조작할 때는 투표를 한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혀 투표를 발표할 때는 전혀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투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투표율 조작이 핵심인데 투표율 조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조작된 만큼 표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그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헛갈리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준석 의원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말씀- 1분 있구나. 뭐 하셔도 되죠. 예, 네, 예. 답변으로. 그 고발해도 다 영장이 안 나옵니다. 박준 변호사님. 제가 한 100건 이상을 네. 그렇죠. 선관위 문제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고발한 게 아니라 고발 딱 한 건 한 게 영장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 원래 QR 코드가 2024년부터는 바코드로 바뀌었죠. 1년 번호를 또 삭제했죠, 비겁하게. 그런데 포항에 1년 번호에 있는 QR 코드가 나온 거예요, 투표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거 가짜 투표지잖아요. 가짜 투표지잖아요. 근데 그걸 고발하니까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 대조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고 수사 중지가 됐어요.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인이어야 되는데 수사 중지를 시켰어요. 자,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영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자, 네, 여기서 아까 자, 이제 그 이준석 양산 유튜버 얘기하신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주현 변호사 얘기하신 건 양산에 무슨 지방선거 때 이거 다 측정해 1000개 이상 차이 나는 분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뭐 그분은 나중에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양산의 22대 총선 때 유튜버가 이거 찍다 걸린 케이스를 보면은 3월 11일 날 사전투표소에 미리 가가지고 몰카 설치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다가 3월 26일에 발각돼가지고 철거되고 그리고 고발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전투표소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양산에서 그러면은 1000명 이상 차이 나는 거는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그럼 지방선거 때.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변호를 대법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럼 그 지방선거는 양산에서 결국 당선됐네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동현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 누가 당선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좀 뭐냐면 아니 누가 당선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동현 시장이 당선됐지만은 사전 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선거를 방지를 했든 조작 세력이 실패를 했든 어떤 이유로든 당선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투비 투리그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작년 2024년 대선 역시도 부정이 있었지만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9.8 대 35.7로 이겼는데 여기도 부정선거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선거 이제 출마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15%와 10%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선거 보전 비용과 관련돼 가지고 그 2020년 4.15 총선 때는 경주 빼고 경주가 몇 평가 빼고 그게 15%가 안 돼 가지고 모든 그 민주당 출마자들이 15%를 넘겨가지고 양산은 59에서 100% 59.8 보전을 35%니까요.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양산의 부정선거를 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니,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이 부정선거 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이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먼저. 제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예, 하는 제가 이게 답변할까요? 부정선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간과하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에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선거 결과를 바꿔야 되는데 양산에 가가지고는 그냥 이런 거 무의미한 걸 하면은 들킬 확률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박 변호사님은 그래가지고 끌어댄 게 민주당 후보가 환급을 받으려고 했다 이러는데 양산에서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아, 제가 네.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59.8대 35점 이렇게 나오는 곳에서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했다. 그리고 환급 받으려고 하는 거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무슨 의도죠? 지금 아니 박 변호사님. 왜 제가 대답 못해요? 아니 이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네. 메커니즘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 삼립방박사가 왜 나오는지 그걸 또 아셔야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안 밝혀지냐.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 선관위 비밀번호 아시죠? 1, 2, 3, 4, 5. 근데 제가 이걸 그 증거 보전을 가면서 웃긴 게 선관위는 번호키를 쓰더라고요. 번호키를. 그 요즘에는 카드키로 바꿨던데 팀만 있으면은 그 팀이 제작한 것들을 배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깔아주는 사전 투표를 몇 % 얹히는 그런 로직을 작용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상관없이.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씩 이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조작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조작을 했을까? 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가능하다 뭐 번호키를 쓰고 있고 한다는 그다음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이 아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저희 그러니까 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아니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네. 김명 대표가 투표율에 맞춰 가지고 집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표지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삼립방박사가 나온다고 그 생각하고 양산은 그럼 있거든요. 59대 35로 지게 세팅했다. 아니 나동현 시장이 네. 패소한 적도 있었죠. 2020년 4.15 총선 때는 그러니까 졌죠. 제 그때는 주도권에서는 얘기했는데 답을 하셔야 아니 되는데 졌잖아요. 그런 세팅을 거가 했다 똑같다는 하셨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양산은 그럼 59대 35로 누가 세팅했다? 아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는. 정확한 값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그 저희가 정확한 그 설계도를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걸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제가 설계도 나중에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20년 이후에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설계도입니다. 그 최초의 설계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사전투표에서 이제 보정할 필요가 잠깐요. 없지 않습니까? 잠깐요.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번 토론의 요 라운드에서 알아낸 예, 예. 거는 네. 어쨌든 부정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심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심심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숫자 예, 예. 맞춰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니요. 다 표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적화라고요? 전체 인구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계획표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정교하게 양산시에가 나옵니다. 산다. 양산시도 포함됩니다. 아, 저기 양산시가 지금 산다. 모니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모니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사전투표 보정값입니다. 그 이건영 그때 민주연구원 그렇죠. 무슨 실장이 그 전략기획실장이었죠. 이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딱 180석 맞춘 판사거든요. 한번 이준석 대표께 묻겠습니다.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보정값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그럼 변호사님은 네네. 출구조사하고 나서 방송사들이 사전투표 보정 안 하고 어떻게 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출구조사 조작이다. 왜냐하면은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예, 사전투표 이거 보정값을 한번 어떻게 보십시오. 알 수 있죠? 잠깐만요. 예. 방송국은 다 그러면 다 같이 조작이에요.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당일과 자, 저기 노트북을 예. 노트북. 좀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예, 당일과 사전, 당일과 제외 투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른바 대수입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일 투표 성향과 사전 투표 성향이 참 다르고요. 이건 또 관내 다루면 더 다르고요. 제외 투표자를 다루면은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경남 의령입니다. 딱 한 개 빼고는 다 졌어요. 오른쪽 잡아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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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남 의령. 네. 그리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은 그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2월에 만들어진 표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래요. 가능하다고 말하죠? 2024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총선이죠. 예, 총선입니다. 이 총선 역시도 당일과 사전, 당일과 국외 부재자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또 신기한 게 국외 부재자를 2025년 대선에서는 경남 의령만 이겼는데 여기서는 서초간만 이깁니다.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간단한 산수 수학만 조금만 살펴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출구조사는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합니다. 당일 투표. 통계를 아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보정값에 어떻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통계학도 학문입니다. 공리라고요. 그러한 공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중요한 여기서 얘기는 보정을 보정을 할 때요. 답변해도 될까요? 이거 한번 짧게 답변할게요. 아니, 잘해주겠어요? 답변하셔도. 네네 답변.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찾으려면요.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만약에 보수 진영이 적게 득표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당일과 사전 간의 부분 집합의 관계가 성립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전 투표에서 빨간색 나온 곳들이 당일 투표에 빨간색 나온 곳의 부분 집합이고 국외 부재자의 빨간 건 나온 곳이 당일 투표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경향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까 대수의 법칙 그러셨는데 혹시 의령의 국외 부재자 투표 몇 명 했죠?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82명이에요. 네. 82명 대수입니까? 대수의 법칙에 적용되죠. 82? 아니 왜냐하면 모든 재투표자를 얘기를 할 때 의령의 말입니다. 그 투표가 의령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21대 대선에 아니, 투표한 모든 사람들을 네. 그 제외 투표자는 의령 갖고 대수의 법칙에 대수라면서요. 적용될 수 근데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네. 지금 계속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재외국민 투표가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불리하다 볼 수 있는 게 해외에 나가면은 결국 대도시 위주로 투표하게 돼 있어요. 예. 대도시 위주로 투표하면은 저도 유학생을 해봤지만은 유학생들 중에는 당연히 진보 성향이 있어요. 성향은 있는데 네. 원래 또 외국 나가면은 우파가 된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 모든 읍면동 투표에서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인천 56개 동, 대전 82개 동, 울산 47개 동, 세종 이게 11개 어떤 투표에서 어떤 선거? 사전 전국. 득표율이 아니, 이거 어떤 선거? 이걸 잡아주세요. 어떤 선거예요? 전국의 예. 전국을 보면 어떤 네. 선거? 아니 어떤 선거? 이 대선이냐? 24년 총선. 22대 네. 22대 22대 대선. 총선. 네네. 22대 아니지. 총선이요. 아, 총선. 총선이요. 네, 네. 예. 22대 총선에서 네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등표 투표율보다 민주당이 전체 351개 선거동에서 말이죠. 98%가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아까 그거를 수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힘은 1.75%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적 이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하다는 자, 걸 말씀하셔야 자, 되는 자, 거죠.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냥 들이댄 다음에 이상하다 그러면 자, 이상한 게 이제 아니죠. 이준석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신 시간이에요. 네, 어쨌든 자꾸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도권이에요. 제가 뭐 자 이렇게 열어놓고 질문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수의 법칙 같은 자꾸 이상한 걸 들이대면서 그게 뭐 여기 왜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투표라는 건요. 굳이 말하면은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다 이게 군집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갤럽 조사 같은 걸 봐도 지역별 득표력, 그다음에 성별 득표력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동탄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 내가 만약 직장이 있다. 그럼 여의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전 투표인데 그러면 화이트 칼라층에서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군집인 거예요. 만약에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서 은퇴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본투표 훨씬 편하겠죠. 내 아파트 1층에 가면 투표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은퇴자 성향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갤럽 조사하는 거 봐도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대수의 말씀- 법칙하면서 같은 군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같은 군집이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박원호 교수가 다른 군집인데 선관위- 대수의 법칙이라고요? 아니요. 자, 이제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답변을 예. 이영돈 아니요, PD가 국민이 하시겠어요? 아직 제가 이거만 하죠. 설명- 제가 제 설명해 지킬 거니까 같은 굉장히 군집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잠깐만요. 자, 조용히 좀. 그러니까 그럼 같은 군집입니까? 다른 군집입니까? 같은 군집이죠. 아
같은 군집에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 같은 군집에선 조금 더 당이라고 앞으로. 사진에 나눠서 마이크- 투표를 하는 마이크를 건데 어떻게 다른 군집에서 앞으로 좀 당기셔서. 다른 군집에서 나왔던 말 자체가 그러면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이야기. 아니죠. 사전 투표에 가는 사람의 직업군이나 연령대와 본 투표하는 사람의 직업군이나 연령대 거기다가 지금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모든 거를- 바이어스까지 하면은 그 모든 걸 당연히 다 다른 가만 집단이죠. 아니요. 그 모든 걸 그러니까 대수법칙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예상 질문입니다. 네, 제가요. 6시간 동안 연구했어요. 대수법칙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박원의 이해했다고요? 교수가 그러면 박원의 교수가 선관위의 입장에서 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거구가 15만 명 이렇게 됐을 때는 통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대수법칙을 어긴다고 하면 자, 그러면 모든 사회 제주도 여론조사나 혹시 아니면 대선 때 사회과학이 대선 때 보면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과 아직 안 한 사람 나눠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향이 명확하게 다르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그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본 투표하기 전에 여론조사하면은 사전 투표 하신 분들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는 보수 지지층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만샘플 조사나 이런 것들도 그럼 다 여론조사 조작입니까? 자, 이 여론조사 누구한테 물으시는 조작이라고 거예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아니 근데 제가 그건- 이걸 자, 잠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도 아니, PD, 저한테, 말씀하세요. 대수법칙을 잘못 오해하신 거고요. 잘못 설명하신 거고 대수법칙이 15만 명 이렇게 큰 군집군에서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전하고 그다음에 동일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같이 무슨 재산 수준 지시 그다음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자, 이렇게 그렇게 카메라 구분이 쪽으로 될 수가 없어요. 흔들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과 득표율 상관관계입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 투표가 높아야 돼요. 그게 맞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선거구 전체를 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예? 이건 통계니까 뭐 나온 통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와가지고 득표율이 높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21대 그렇고 2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도 거꾸로 가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 특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 투표 독려한 적이 있거든요. 진보층에서 사전 투표할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추가로 나오는 보수적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왜 독려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숫자가 없는 상황에 15만 명이라는 선거구에서는 그게 희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일 군집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은 아까 만 샘플짜리 조사 같은 것들에서 사전 투표 아까 보정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KBS나 이런 데 돌리는 만 샘플, 2만 샘플짜리 조사가 다 위작이라는 건가요? 자, 이거로 해서.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작이다? 일단 예, 그러면 조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KBS, 출구조사를 MBC, 한번- SBS 3사 합동 조사가 다 조작이다. 그렇죠. 아, 출구조사를 국민 여러분 이걸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될 게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일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말한 아니요. 건 사전 투표 한 다음에 본 투표하기 전에 하는 조사들 있잖아요. 그 2만 샘플씩 해가지고 그걸로 보정치를 만들어가지고 출구 조사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지금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출구조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당일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출구조사 결과는 당일 투표하고 나온 사람은 일단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4, 5일 전에 했던 사전 선거를 한 사람들을 전화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내놓은 인구 보정 정보를 가지고 보정을 해요. 이 보정이라는 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송사가 발표하는 출구조사 결과랑 너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당일 당연하죠. 출구조사 2만 샘플 조사를 해가지고 보정치를 만들면 굉장히 그리고- 정확하죠. 그리고 출구조사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요. 일반 우리가 하듯이 랜덤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게 그게 안심번호라는 건데요. 안심번호 무슨 그리고 아니 진짜 설문 잠깐, 설문 아니. 저 우리 잠깐만요. 주도 안심번호는 설문조사를 성관위가 아니라 SK텔레콤과 KT와 LG U+에서 표본 추출해 주는 거예요. 선관위가 제공합니다. 설문조사를 신뢰하시죠? 여론조사를. 예.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 발표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이 선관위 발표한 이 당일과 사전 투표 55.6% 44.4%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선거 후 선관위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가 했냐? 선관위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36.3%만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무려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44.4% 사전 투표는 뻥튀기 한 겁니다. 즉 436만 표가 부풀리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풀리기가 됐냐? 6번 투표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PD님 한번. 예, 제가 좀 더 일레브레이션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번을 했지만 이게 19대 대선 2017년부터 25년 21대 대선까지 네. 통계치거든요. 뭐냐면 실제 투표한 유권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2대 총선 같으면 38%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발표한 건 46.7%입니다. 지금 이만큼 퍼센터지가 부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조사, 여론조사. 예, 누가 한 조사입니까? 이제 의심하시죠? 아니, 누가 한 조사? 갤럽에서 했는데 네. 선관위가 의뢰해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그리고 이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요. 오차 범위가 몇입니까? 오차범위 퍼센트 차이 나는 게 이렇게 20%가 전부 다 넘게 차이가 난다니까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20% 포인트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어떻게 돼? 그거는 조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몇 프로랑 몇 조작됐냐? 프로가 20% 넘다고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 잠깐만요. 어디가 20% 차이 납니까? 잠깐만요. 전체가 다 전체. 20% 어디? 이상 다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보는 20% 포인트가 그러니까 20%라는 게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죠. 36대 43인데 지금 20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퍼센트 포인트죠. 퍼센트 포인트로는 아니 퍼센트 포인트로는 5.9, 9.3, 11, 전체 그러니까 제가 그 오차 범위가 포인트로 얼마냐고요. 오차 범위는 95%.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러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예. 사전 투표가 된다는 게 무슨 사전- 이야기예요? 유승 대표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사전 투표가 경향성이 좌파한테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진보당, 녹색정의당은 좌파잖아요. 걔들도 그 친구들도 그 투표하잖아요. 사전 투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이쪽만 사전 투표에서 유리하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겨냥성이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조작의 카르텔이 특정 세력을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봐도 예. 정의당은 좌파지만은 민주당에 떨어져 나온 당은 아니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은 민주당에 떨어져 나온 당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아니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럼 다르겠지만 설명하시면은 지금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과 민주당만 왜 그렇게 하냐는데 투표 성향이라는 거는 지지층의 조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이고 정의당은 민주당이랑 좌파인 건 같지만은 지지 성향이 좀 달라요. 거기는 블루 칼라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설계가 다른 거예요. 아 설계가 다르다. 예예. 아 설계가 다르다. 예, 완벽하게 설계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어떤 거요? 예, 제가 지금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PPT 띄워주시죠. 예, 예, 예. 이렇게 당일 투표에서는 뭐 4.15 기준으로 124, 123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앞서죠. 뭐 그런데도 어떻게 출구조사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관내는 더하고 재국민 투표는 더합니다. 이거를 자, 이 대표님 각 계속 지역 계속 보시겠어요? 네 제가 예, 얘기할게요. 예, 아니 제가 예.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아, 말씀하세요.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공직선거에서 실제로 뛰어오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이제 저 뛰어봤습니다. 예, 뛰었을 때 그러면 실제 유권자들이 가가지고 네.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못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 회피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향성이 있지만 저는 국회 부의장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예.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니 이게 제 시간이니까 길이 짧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 없습니까? 당시에는 경향성 없었어요. 20년 총선에서요. 2016년은 없었어요. 2020년도 2020년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이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20년에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20년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3번 투표, 3일 투표 제가 하는 2020년 엉터리 논리 때문에 제가 2020년 선거에 그렇게 뛰었잖아요. 한 거를 지금 그 박 엄청나게 후회하고 변호사님, 있습니다. 제가 2020년 선거에 뛰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 음모론이 그때 불어가지고 네네. 실제 사전 투표하면 전부 다 문재인이 표 바꿔치기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에 있어서 보수층이 투표를 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셔야죠.
혹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에서 사전 투표율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자료처럼 그렇게 전부 다 모든 동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유튜브 예를 들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제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노원구 유튜브 따로 하시고 동탄 유튜브 따로 하시나요? 여러분이 음모론을 퍼뜨릴 때 전국 단위로 퍼뜨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균질하게 음모론이 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를 왜 말을 바꿔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할 때 동탄 유튜브 하세요? 말 바꾸. 무슨 이야기예요? 음모론을 어떤 경로로 퍼뜨리세요? 왜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 부정선거를 아니, 제가 주장하시는 얘기할게요. 분들이 예. 어떤 경로로 하세요? 지금 경향성 아니, 얘기를 제 하는데요. 주도권이니까 잠깐만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 주도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얘기할 때 예를 들어 구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정선거 이론을 설파할 때 자 여기 동탄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노원구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전국 풀어놓고 단위로 자 좌파들이 당신들의 표를 전부 다 여기 뭐 이기고 지고 뒤집히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도 하고 아니면 뭐 숫자 검증하려고도 하고 보전 받으려고 하도 전국의 좌파들이 부정선거하고 있으니까 이거 표 던지면은 좌파들이 표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요. 경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10% 인정하셨죠, 이상 우선? 예. 인정한다고 할 때 예, 감사합니다. 많이 해도 3% 정도였어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드신 60대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사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코로나 그 이업 때문에 그건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이상 나올 정도로 그런 그 경향성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지금 토론회가 저한테 조금 힘든 것은 제가 부정선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메커니즘을 되게 투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전투표에서 10%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정이었어요. 아, 사실은 그것도 부정이다? 예. 사실은 훨씬 적게 차이 났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거의 당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할 때 그 전날까지 사실은 몇 % 차이 나는지 그 차이 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는 0.7 이 정도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많은 조사들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후보로 뛰고 있었을 때는 7% 차이라고 분석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없는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 돌렸을 때는 3% 정도 차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0.7이잖아요. 오차 범위가 얼마죠? 아니 오차 범위 얘기하기 플러스 3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오차 이게 범위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다들? 그때 사실은 네, 네. 지금 3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예.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15%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겁니다. 지금 혹시 명태균 씨랑 친하세요? 아니요 전혀 알지도 못하죠. 15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는 그때 11에서 15까지를 누가 들었어요. 돌린 조사인가요? 그거는 제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냐고 명태균 씨인가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요? 예, 뭐 이게 예. 뭐 여론조사 업체하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서 들었어요. 제가 대표였는데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들었을 때 다 제가 모르는 다르시는데 조사 결과 듣고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생각하실 거라고요? 때 약 3% 정도로 이기는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는 예상할 그렇게 때 조사 받았어요. 저희는 3% 들으셨어요? 그 안철수 후보가 없을 때는 3, 안철수 후보가 있을 때는 오히려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7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군요. 전 다르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부정선거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정확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한테 그리고 제 정보를 좀 보고 국민의힘 예, 당 이걸 한번 대표한테 보시겠어요? 지금 보고 국민의힘이 그 당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표가 얼마였냐고 지금 가르치려 드시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예. 제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좀 아니요, 나오고 제 차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보가 그냥 불확실한 것들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들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15% 차이 난다고. 아니요. 이번에 그 명태균 씨 수사하면서 신용환 씨가 이렇게 뭐 표 들고 왔다 이런 것들 나온 것도 15%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저희 잠깐만요. 예. 지금 예. 이준석 잠깐만요. 대표 잠깐만요. 예, 통계가 잠깐만요. 정확합니까? 잠깐만요. 아 제가 정확한 제가 시킨 조사인데. 제가 더 정확한데요? 제가 시킨 조사를 제가 정확하지. 아니 접근 시키시고 왜냐면 그건 착각이죠. 자, 저 이게 저 5분 토론의 룰이 해주세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세팅 값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PPT 자, 좀 이 띄워주시죠. 대표는 이제 말씀이 끝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중간에 상대방의 시간이 아닐 때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자, 전환길 대표가 이제 5분 쓰실 거예요. 네. PPT 좀 말씀하세요. 띄워주십시오. PPT 띄워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누가 말씀하십니까? 윤필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결국 그 60대 70대 이상의 사전 투표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즉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뭐 60, 70대가 보수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려진 공리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너무 것들이 빨리빨리 있을 수 돌리시는데 없습니다. 네네네. 예, 설명을 하시면서 돌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사전 투표에서는 완전히 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60, 70대가 훨씬 더 많이 투표하는 게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통계 아닙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통계인데. 네. 그럼 이렇게 질문 그리고- 드릴게요. 제가 이건 짧게 답변할게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계속 잘못하신 게 뭐냐면요. 60대 안에 보면은 보통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는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년 전 기준 보면요. 60대에서 보통 네. 6대 4가 나와요. 보수 진보가. 그러면 그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6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투표했다는 30% 중에는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투표는 높게 나오는 거죠. 왜냐? 60대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환기 뉴스 볼 분들이면 투표 안 해요. 자기 표가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잠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저희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예, 잠깐만요. 그 성향이 다르다는 걸 자꾸 하나를 뭉뚱그리고 계신 근데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고 예.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15만에서 뭐 선거인은 20만 정도 되고 투표하는 사람이 15만 정도 되는 데서는 희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는 통계학의 정설이에요. 제가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요 예, 마이크 이- 좀 돌려주세요. 네. 아니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선거 조작, 선거 사기가 있었다고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박성현 교수,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요. 조선일보하고 전면에 났어요. 저 인터뷰한 게 2020년 선거 21대 총선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선거구마다 그다음 동마다 이게 뭐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 있고 다 진보가 우세한 지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으면 일관적으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사전선거 득표율이 당일선거 득표율보다 그렇게 전부 다 높게 나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다. 뭐냐면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21대보다 2024년 22대 총선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사전선거 득표율하고 당일선거 득표율이 높아졌고 그다음 63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63대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실래요?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지금 그 편차라는 게요. 서울시 선거를 제가 또 서울시장 선거를 또 오세훈 시장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동별 편차라는 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압구정동과 예를 들어서 뭐 독산동 이렇게 비교하면 크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계 10동하고 상계 2동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 크지 않아요. 상계 10동하고 2동이 뭐 성향 차이가 나는 곳인데 보수가 우세하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도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더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그 한계치 스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걸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득표율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지금 서울에서? 아시나요?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 예,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 20% 좀 넘게 났죠.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예. 압구정동이든 어디든가 20%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만큼 근데 뒤집힐 수 있는 그만큼 조작된 거예요. 아니 그때 조작됐다?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이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썼어요. 삼전동 얘기를 들으면서 삼전동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 찍었어요. 거기도 관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관내하고 관내 인원하고 다르니까 나는 완전 부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직서에 부정선거다라고 사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자, 끝나셨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나셨어요. 네네네. 잠깐만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대화가 붕 뜨잖아요. 제가 이제 숫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자,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 박주현 변호사 말대로 네네네.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20% 적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표 격차는 용납 가능하신 거죠? 아니요.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지. 인류 역사에서 없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한 번만 전부 다 이겼어요. 전부 다 이겼어요. 전동에서 다 이겼죠. 전동에 다들- 합산으로 이겼죠. 예, 네. 합산으로 다 이겼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전 투표만 일부 많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래 그때 이제 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때도 부정선거 때문에 자, 사진을 찍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관내 드릴게요. 사전 투표, 관내 사전 자, 투표 그러니까 인원수가 조작이라 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이긴 곳이 조작이라 하면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쪽에서 부분 집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뚝 떨어진 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는 곳들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갑자기 돌출된 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하신 사전 투표 박영선 후보가 이긴 곳들이 뭐 구로, 금천, 관악, 뭐 아니면은 은평, 도봉, 강북 이런 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강남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이겼는데 강남도 이겼다고요? 아니요. 이제 거기도 이긴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조작이라고 할 때는 어디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잠깐만요. 어디를 이겨서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천, 관악, 구로, 금강구 아니면은 그 은평구나 서대문 이쪽에서 이겼을 것 같은데 노동항이나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건 네. 지금 사전선거에서 네. 사전선거에서 몇 프로를 이렇게 조작한다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무슨 양산을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무슨 압구정은 몇 프로 조작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8% 9% 10% 일단 사전선거를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조작을 한다니까요. 자, 얼마나 이게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이게 아까 박승현 보여주셨죠. 교수 네. 신이 만들어 인터뷰한 거고요. 이게 지금 Z값입니다. Z값 아시죠? 고등학교 교과서 때 나오니까. 몰라요. 얼마나 해주시죠. 얼마나 희귀한 통계 이게 이 뭔데요? 현상이 설명하세요. 얼마나 희귀한 통계인지를 설명하세요. 나타내는 네. 수치예요. 뭔데요? 설명. 0이면 예를 들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안면이 날 확률은 Z값 0입니다. 그리고 로또에서 로또 2등 맞을 확률이 로또 2등 맞을 확률이 잠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오늘 저는 토론에 지향했으면 좋겠는 게 사람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대한민국 통계청장 지낸 유경준 의원이 당신들 다 잘못된 얘기하고 있대요. 권위호소 호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잠깐 내용을 설명을- 얘기했어요. 내용을. 자, Z값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희귀한가를 자, 이게 나타내는 Z값의 설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랑 똑같아요 보면은 딱. 예. 일상적으로 주사위 던졌을 때 동전 앞면이 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 50%잖아요. 키 190cm 이상인 사람을 길에서 만날 확률이 Z값이 3이에요. 로또 2등 당첨이 Z값이 5입니다. 이게 350만 분의 1이에요. 부모님이 이것도 박승현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어머니 나가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같은 날 아버지가 또 다른 동네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부모님이 나서 다 돌아가실 확률은 Z값 7.6입니다. 49조분의 1이에요. 그런데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이 Z값이 40이에요. 그 다음에 63 대선이 Z값이 1,500이 넘습니다. 40이라고 하면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매주 로또 1등이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 63 대선은 Z값 1,500.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위에 있는 거 다 말씀하신 거 이거를- 랜덤이거나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수표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선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유튜브로.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이준석 망망하시네. 대표 40초 남으셨어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표 결과가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이죠. 저는 선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금 물건을 저는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잠깐만요. 통계는 너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끝나고 선관위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PD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한 사람들이-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네. 상대방이 말을 하실 때 네. 자꾸 끼어들면 이 시청자들도 혼란이 와요. 지금 한 40초를 있었으니까 더 말씀하실 수 있어요. 1분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통계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개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아주 뭐 분포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금 아까 박영선이 이렇게 얘기 찔끔한 다음에 그럼 박영선이 이긴 곳들이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세요. 혹시 제가 아는 거 외에 예를 들어 뭐 강남이나 서초, 송파에서 박영선 후보가 그 갑자기 이기고 이런 거 있나요? 없을 거예요. 김웅하고 뭐 배현진 이런 사람들도 사전에서 치죠. 그런데 아니 네, 그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전- 그러니까 아까 박영선 후보가 네네. 일부 이긴 게 이상하다면서요. 이상 아니 일부 이긴 게 이상하죠. 잠깐만요. 근데 이상한 뭐가 이상한 거죠? 금천 관악 당일 투표와 현격한 괴리가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왜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저 전환기로 잠깐만요. 바뀌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자, 전환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초 정도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전환기로 바뀌어야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이 표 바치기 한다고 계속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사전 투표를 왜 안 하냐 우리 쪽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예, 마무리하세요. 10초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 능동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투표하지 말라 선동한 다음에 왜 투표를 적게 했지 보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가 것 그렇게 자체가 힘 있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렇게 가장 투표하라고 그리고 했어요. 우리 자, 같은 사람이 잠깐요. 얘기하는 것보다 잠깐요. 한동훈이 잠깐요. 사전 투표하라고 잠깐요. 안 하면은 공천을 안 주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이 대표 1분을 더 쓰셨는데 네. 또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 대표 측에 5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권을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 자 이거 마지막으로. 아니 잠깐만요. 저희 우리 시간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5분을 하세요. 일단. 이 대표 제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되고 잠깐. 자 5분을 시작하십시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통계로 얘기하는 건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은 부정성을 막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법에 있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찍으면 됩니다. 도장을. 근데 지금 그거 하나를 지금 저희가 관철시킬 수 없는 현상, 그게 굉장히 괴롭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무 얘기 다 하시고요. 저는 프로세스나 이런 데서 오늘 제가 바라는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니 검증해보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다 누가라는 건 다 얘기를 김대중 했고 말고요. 예. 아니요 뒤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저 맨하탄 프로젝트 말고 딴 거. 아니 그거는 제가 검찰한테 가서 아니요.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선관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물어보시라니까요. 아 검찰 가서 물어봐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예, 그 지금 이 아까 그 파주일 관련해서 녹취가 빼돌린다 녹취했다는 것부터 한번 예, 확인해 들어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예. 그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이제 네.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예. 파주을에서 예. 4.15 재검표 현장에서 빼돌리기 의혹이 있다는 녹취록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허경 기자가 이제 남성 3명이 있는 데서 담배를 피는 걸 듣는데 이제 법정 그 경위가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 여기 부정선관위 투표용지 이렇게 발언한 거를 기사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있어야 할 게 없고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치기가 된다는 것이고. 저걸 보도한 언론사가 어디죠? 스카이데일리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예,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사전 투표함이 뭔지 아십니까? 행랑식 투표함이에요. 행랑식 투표함. 이 행랑식 투표함이 원래는 위법했어요. 원래는 철제 또는 알루미늄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선관위가 올해 보니까 2010 올해 바꿨더라고요. 철제 알루미늄에서 이제는 바꾸치기로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작년 대선 때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요게 보시면은 요 뚜껑하고 요 행랑하고 뚜껑만 열면은 쏙 열립니다. 쏙. 왜? 그런데 여기 선관위는 이 투표함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에도 위반된다 얘기하니까 법을 바꿔버려요. 투표 관리관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투표 사인 날인 그거 충분히 위조되고 있고 청인도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투표 대량 위조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차장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겠다고 계속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야 너네 왜 인쇄 날인 계속 하냐 이래가지고 그거 하면 시간 더 걸린다 해가지고 행안부 직원들 불러가지고 6시부터 100명씩 똑같이 해봤어요. 걸린 시간이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도장 날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인쇄 날인을 계속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어제 국민투표법 입틀막법처럼
공직선거법에 이제 인쇄날인을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직선거법에 인쇄날인이 아니라 도장으로 찍어 날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 규칙에 법에 위반되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날인을 해서 대법원이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해주니까 계속 그걸로 커버치다가 이걸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도장 날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요. 법을.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장만 찍으면 지금 부정선거는 다 없어집니다. 네, 자 질문을 도장 하셨으니까 찍으면 예, 예. 도장 찍으면 아니 예, 예, 도장 예. 선거 예, 예. 부정을 막을 예, 예. 수 막을 수 있는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 질문이에요,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맨날 여기서 계속 주장이 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행당식으로 예를 들어 투표함 바꿨다 치죠. 네. 행당식을 바꾼 이유가 뭐죠? 조작하기 위해서요. 일회용 봉인지를 부착하기 쉽게 만들겠다고 했다고 선관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효율성을 따집니까? 투명성하고 무결성을 따져야죠. 아니 봉인 아니. 선거처럼 투표함이 과거에는 철제로 했었어요. 이런 특수 봉인지 그러기 아까처럼 위한 게 아니라 엉터리 특수 제발 봉인지를 들으세요. 만들어 가지고 있을 잠깐만요. 이유가 없잖아요. 일회용 봉인지를 부착하기 쉽게 입구 부분을 개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용 봉인지는 본 투표함에도 일회용 봉인지를 붙여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걸 알루미늄이에요. 한 개에 알루미늄. 아니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박주현 변호사 그러면 이 네. 행랑식의 예를 들어 네. 위험성을 지적하려 그러면은 네네. 뭐 행랑식을 째서 뭐 이렇게 뭐 투입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뚜껑을 그냥 덜면 열려요. 봉인을 했는데 예. 그 봉인이 안 된다니까요. 봉인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냥 주장 이렇게 자체가 하면 들린다니까. 손가락이 훅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봉인을 했는데 어떻게 손가- 됩니까 그게? 아니 그 되면은 바꾸겠습니까? 예, 예. 뭐가요? 아니 손가락이 쑥 들어가면 아니, 바꾸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바꾸겠냐고요. 아니 손가락 쑥 아니, 손가락 바꿔야죠.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바꿔요. 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손가락 계속 사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증명을 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행당식을 바꿔 가지고 봉인지가 훼손돼 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디서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행당이면 들썩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가능성 얘기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자, 이제 아까 투표 봉인한 잠깐만요. 봉인지가 5월 29일, 5월 자, 30일, 너무 6월 1일 날 봉인이 바뀌는 거를 보셨잖아요. 자, 이제 그 봉인이 왜 그렇게 가짜 서명을 해가지고 뭘 봤냐고요. 자, 끝나셨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대표님. 와가지고 봉인지를 서로 대표님. 다 사인해가지고 바꾼 건지 뭔지 아무것도 얘기한 게 자, 없잖아요. 대표님. 자, 얘기를 했다니까요. 잠깐만요.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를 자, 했다니까요. 이게 갑자기 또 과열이 되면서 약간 그 다툼하시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행랑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네. 답변이 오갔는데 지금 시간이 8시 29분이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토론을 시작할 때 8시 반쯤에 일부를 종결하기로 했거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마무리를 하고 휴식을 약속한 대로 15분 갔다 가실지 계속 아니면 하시면 요걸 좀 더 몇 분 더 해서 이 근데- 결론은 좀 근데 낸 지금 이 뒤에 부분은 그 투표지에 투표관리관들 인쇄하냐 직접 개인 도장을 찍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선관위에 그러는데 안전핀이죠. 그리고 이거를 도장을 잠깐만요.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그거를 인쇄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고 이번에는 그거를 다시 인쇄도 된다는 법을 바꾸려고 민주당을 압박해가지고 선관위가 자, 이거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제도가 이거는 이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예를 들어 민경욱 후보가 처음에 그 인쇄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장기 투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등을 문제 삼으면 시작된 거 아니었나요?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양측의 토론에 주토론자가 말씀을 하실 때는 당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 일장기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대표는 혼자 하시고 여기가 네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과열이 되면서 이제 옆에서 끼어드시는 발언이 나오면 들으시는 분들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근데 대표의 진짜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PD 입장에서 보면 보는 사람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냥 저는 조금만 자유롭게 네, 사회자로서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시 반에 이제 종결로 가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일부의 종결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쓰시면서 조금 더 쓸 수는 있어요.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 일부 토론을 일단 끝낸다는 의미에서 이 대표가 질문을 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4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가지고 선거를 더 뭐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제안하면 돼요. 그리고 제안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를 바꿨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행당식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편리하고 예를 들어 선박 투표나 이런 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손이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그걸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행랑식 투표함이 있다 하더라도 봉인지가 있고 CCTV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침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변적으로 논의하면 되는데 무조건 뭐 잡아 뜯으면 되지 않냐 이러면은 논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인쇄를 한다고 인쇄를 하는 게 도장 찍는다 해보세요. 도장을 위조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도장 뭐 대단한 도장입니까? 도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도장 위조한다. 아니 개인 도장을 지금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관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당일 찍고 투표할 때는. 자기들 이미지 날인하고 또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 지금 채용 그러니까 비리 그렇게 있는 애들을 변호사님. 어떻게 믿어요? 자체 100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방금 전에 31.5점 맞는 저희 대화를 애가 감시해 보면요. 예, 예. 제가 인쇄가 그렇게 마음에 도장 찍으면 도장 위조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위조해요 그러셨잖아요. 아니죠. 법에 있는 대로 개인 도장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개인 인감을 하든 그냥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관들한테 전 국민들이 다 일일이 구청이나 이런 데 보냈어요. 자기 도장 찍어 달라고. 그런데 성관이가 그거 못하게 잠깐 해가지고 이건 약간 특이한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럼 네. 투표 관리관은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신뢰하시는 건가요? 투표 관리관은 그렇죠. 상당 부분을 신뢰합니다. 근데 아, 이건 다 카르타인데 투표 관리관은 아니. 선관위 직원인데 신뢰한다. 성관이 직원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파견한 아니요, 공무원과 아니요. 함께. 일반 지방 공무원들이 많고 공무원과 함께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용인 수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 거부를 공무원들은 했어요. 워낙 그 성관이가 부정선거를 많이 선관위가 하니까. 위촉한 그 공무원들은 인정한다. 이촉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인정한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상당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아, 투표 관리관 도장을 예. 개인 도장을 날이나 아니 법대로 하자니까요. 법대로 아니, 하는 알겠어요. 아니, 법대로 근데 법대로 왜 안 하냐고. 아니 지금 여기 법이 문제되는 거 다 카르텔이니까 문제되는 건데. 아니죠. 카르텔이 아니라 그 카르텔인데 법을 지키면은 그래도 부정선거를 조금은 더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예를 들면 저도 그거를 걱정돼가지고 왜안 하냐고. 더 열어 두는 게 저도 걱정돼서 맞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투표 관리관은 다 잠깐만요. 신뢰하신다. 네네네. 다 신뢰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에 이제 더 중요하신 건 다음 2부에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마무리하셨죠? 예, 저는 뭐 투표 관리관 다 신뢰하신다고 하니까. 투표 관리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가면 투표 관리관도 도장 위조했다 이러시면 할 말 아니, 없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만 가지고 네. 투표관리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한 1분 쓰시죠. 그렇게 하면 투표 관리관은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그분들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해주시면 지금 일어나는 부정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관리 왜 신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그냥 공무원 아니에요? 예, 그 보통의 합리적인 한국인이 대부분 아, 보통의 합리적인 한국인이고 선관위는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 법정 증언에서도 그 인천 연수구 사건에서도 이제 지방 공무원이셨는데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예. 화살표 투표지도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찍은 것도 없고 투표 사무원이 이거 찍은 것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투표록에 적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무원들은 되게 선량합니다. 그리고 용인수지 공무원들이 하도 선관위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니까 이번에 용인수지에서 공무원들이 우리는 투표 이제 관리관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관위 개인 도장만 찍게 하면 덜 문제가 있는데 그럼 개표도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다 신뢰하시죠? 개인을 찍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줄 수. 알겠어요. 부정선거 알겠고, 음모론자가 알겠고요. 욕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개 해볼까요? 인감을 꼭 찍게 해주세요. 우리가 카르텔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무원들 괜찮으니까 개표는 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거긴 괜찮은 거죠? 아니요. 그 공무원 또 아니야? 지금 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하는 공무원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개표는 또 공무원들이 또 나쁜 개표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이 개입을 합니다. 가서 실제 개표원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아니요, 선관위 직원이 그걸 합니다. 예? 선관위 직원이 표 세는 게 누군데요? 표를 세우는 건 개표 사무원이고요. 그게 공무원이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공무원이죠? 전자개표기 아니 공무원이냐고요? 예? 공무원이죠? 어떤 거요? 그 표 세고 이런 사람들. 공무원도 있고 공공기관 사람도 있고. 공무원이라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못 믿고. 아니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자, 사람도 자.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죠. 아, 네. 근데 됐고. 관리관은 100% 믿고. 100%는 아니죠. 자,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쟁점이 되신 부분은 선거 관리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그들은 믿으시느냐는 질문을 아, 좀 걱정돼서 던지고 그래. 도장을 막 위조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쪽에서는 일부 믿고 또 아니고 뭐 이런 답변을 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니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쟁점이 그냥 다릅니다. 법대로 아니, 하면 돼요. 그만요, 법대로. 그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준석 잠깐만요. 대표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치 국가잖아. 예, 예. 그러면 잠깐만요. 당연히 자.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신뢰 문제. 아니 투표 박 변호사. 아니 한 번만. 그만하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좀 너무 PD 아까 이 PD 말씀하실 때 시청률은 오를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격이 있게 이게 아 토론을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사회자님 제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중요한 밤새 하신다면서요. 아니 밤새 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 그러니까, 제발. 개인 도장 날이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아니, 전환기 선생님이 얼마나 성관이 박 앞에서 변호사님. 구함치지 않았습니까? 그 간단한 것도 안 지켜줬던 게 변호사님. 성관이에요. 아니 왜 이러세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이제 토론이 뜨거워지면서 좀 이제 그 룰을 잠깐 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5분씩인데 이게 막판에 와서 이게 지금 막 무너져가지고 네. 이게 좀 제가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사회자로서 제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45분 경기가 끝났는데 이제 쉬었다 그 하자는데 막 공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주제를 간직하셨다가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37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15분 쉬고 53분에 다시 진행을 할 테니까 이제 이 주제를 조금 시키시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러면 그 다음번에 시청자인데 계속 보고 싶다고 10분만 쉬시죠. 아 그러니까 15분? 10분, 아, 10분만 10분만. 쉬어요? 네, 어떻게 짧게. 할까요? 그러면은요. 원래 룰대로 하죠. 아니 그 이제 1부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1부 마무리 멘트를 각각 있잖아요. 네, 이 대표랑 저랑 1분씩 하시죠 그러면. 네, 그럼 1분씩 1분씩만 하게요. 예. 정말 1분씩 마무리 하고 딱 하고 자 쉬죠. 두 번째 1분씩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이번에는 전한길 대표가 먼저 하고 이제 이 대표가 1분 하시는데 휴식 시간 10분 15분 제1을 10분 하셨어요. 시청자들이 지금 10분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5분이 룰이에요. 15분 쉬죠. 자 15분. 15분으로 합니다. 예, 자 일요일대로. 먼저 이 1부의 마무리 발언을 전한길 대표부터 하시겠습니다. 정확히 1분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원래 부정선거에 관해서 음모론이냐 실체냐 하는 문제는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은 검찰이든 누구든 간에 나서서 수사를 하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말꼬리만 잡고 말로서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 잘하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건요 저런 답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재외국민도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재외국민도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그 후보의 대선입니다. 재외국민투표에 경남 경상남도 의령만 딱 김문수가 이기고 나머지 전부 다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이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조작 아니면 가능하냐고 이런 게요. 자, 이런 인정을 해야 5, 되거든요. 4, 하지만 3 뭐 2, 인정을 안 하니까 1. 답답하기만 하다는 자, 말씀을 드립니다. 2부를 거기까지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거기까지. 예. 2부에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1분 하겠습니다. 5초 말씀하셨어요. 네. 자, 우리 이준석 대표님.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요. 형식 논리상으로 우선 검증되는 건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 논리상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아까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이긴 것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기 이상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상하다 떠들면 그 이상한 것처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천 관악 구로 뭐 노원 도봉 강북 이쪽에서 박영선 후보가 일부 이기는 곳이 있어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전투표에서 이긴다 해서 경향성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양산에서 무슨 목적으로 했냐? 그런데 그냥 숫자 맞추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아까 보전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그냥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하는데 그럼 누구까지 포섭됐냐 했는데 뭐 대법원도 포섭하고 뭐 검찰도 포섭하고 다 포섭했는데 투표 관리원들은 신뢰할 수 있고 개표 관리원들은 또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게 지금 엄청난 모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정확히 1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이제 그 주제가 선거관리원에 대한 이제 인정 문제 가지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하셔도 되고 다른 얘기로 바꿔도 됩니다. 자, 과열이 되다가 10분 정도 늦게 이제 휴식에 들어가는데 정확히 55분에 저희는 방송 이어갈 거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8시 55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발언의 시작은 전한길 대표 측입니다. 자, 일단 쉬시죠. 네. 너무 좀 수고하셨습니다. 과열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끝장 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마련한 특집 토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또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 그리고 두 분 이영돈 PD, 또 박주현 변호사, 이렇게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김미영 본 대표는 내일 일정이 있으셔서 원래 일부만 하고 가시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와 전 대표, 또 전환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주도 토론이지만 일부를 들으셨겠지만 열띤 그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소 과열되는 측면도 있었고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양측이 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동의하실 때까지 저희는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니다, 뭐 좀 더 나는 할 말과 주장하고 하실 게 있다 그러면 토론은 이어지는 것으로 30분 단위로 끊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펜앤드마이크는 뭐 주최만 한 것이고 또 저희의 그 스튜디오나 이 채널을 빌려드린 것이지 이 토론에 어떠한 편견도 없고 어떠한 뭐 특정 대표님이나 정당 또는 혹은 이 단체의 입장은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특성상 많은 분들이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걸 시청을 동시에 하셨고 32만 명까지 피크를 하셨는데 이제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이런 광고 멘트를 하는데 좀 쑥스러운데 좋아요 같은 거 한번 눌러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번 그냥 부탁을 받아서 저도 펜앤마이크의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부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아까 순서 말씀드렸죠? 전환길 대표 측의 5분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주제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주제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주도권 토론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참 지금도 저는 이 토론하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이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권 행사가 부실 관리되고 넘어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마련되고 또 이런 현실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다는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덧붙여서 전국적으로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정선거 척결하고 아무것도 얻고자 하는 게 없이 오직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오신 분들을 또 대신해서 이 자리에 또 오늘 토론회 저희들은 또 부정선거 봐라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통계 조작이 있고 사전투표 문제가 많고 그런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나 대변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계시는 또 이준석 우리 대표가 앉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개선을 위한 당장에는 6.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가급적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고 또 개선하자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투명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선관위가 지난해 제가 선관위 앞에 가서 그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울면서 호소했지만은 저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관위 벽이 너무 두꺼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아무리 제시해도 반대편에서는 봐라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하냐 그래 126대 빵이다 126대 빵으로 한 번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이렇게 승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패소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해서 우리가 고소하게 되면 피고발인이 선관위원장입니다. 그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 카르텔 아닙니까? 선관위도 결국은 판사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입니다. 따라서 판사끼리 엮어가지고 결국은 심판이 돼야 될 법관이 심판이 되지 않고 선관위의 선수로 한 편이 뛰니까 당연히
부정성 의혹을 아무리 제기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증거자를 제시해도 증거 채택을 안 해주는 거 박주현 변호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미리 국민들께서도 알아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우리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저는 부디 그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일 투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이게 투표 용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받으면은 투표 여기에 관리관의 도장,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전 투표는 보다시피 여기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안 찍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관위에서 제공해줄 그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법에는 찍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사전 투표관 도장 날인 네.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사인을 찍는다고 날리는. 되어 있거든. 공직선거법. 인쇄 날인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잠깐만요. 자, 사전 아니, 투표 관리관 제가 도장이다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 네, 그거는 규칙이죠. 예 규칙에 자, 규칙 위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규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규칙에서는 그거는 선관위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왜요? 자, 그러면 왜 선관위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법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입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 입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직선거법 158조 3항입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 용지를 인쇄하여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158조 3항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니까 중간 핵심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뭐가 찍게 된다고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 158조 3항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분명히 당일 투표든 사전 투표든 간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다고요. 맞죠? 자 시간 더 됐으니까 제가 네. 얘기 드릴게요. 자,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예. 네, 끝났어요. 네. 자, 끝났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사전 투표든 뭐든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부정이 뭐가 있었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호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전한길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선관위가 이런 걸 바꿨어. 얘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걸 계속 하세요. 투표함도 왜 행랑형으로 바꾸고 했느냐라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하느냐의 의도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인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게 바꾼 건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을 왜 바꿨냐 해서 의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건 의견이시니까 그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의견이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제 차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투표한 사례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가 어디에서 있었냐를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놓고 그걸 검증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아까만 뭐 전주에서 부정선거했다. 아니면 뭐 양산에서 나동현 후보가 59대 35로 이긴데 그걸 부정선거에서 이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럼 선거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완전 이거 논란의 처음으로 가가지고 민경구 의원이 처음에 송도에서 자기가 무정선거를 당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것들. 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죠. 배춘인 투표지 이런 거 나왔죠. 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만 하더라도 그때 그럼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다 까가지고 재검표했죠. 했죠. 예, 했습니다. 인형이 뭉개진 재검표 투표지에 누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민경호 후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민경우 후보 표도 있었던 거죠. 200표 가까이 나온 거고.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그 민경우 위원의 투표지 그 재검표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투표 수보다 300표가 더 나왔어요. 재검표를 했더니 플러스 300이 나왔는데 이걸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덮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여기서 계속 대표가 이제 피해 가시는 게 제가 제 답을 정확히 제 지도권이니까 민경호 표가 더 많이 나왔죠.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 대법원 누가 누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인형이 있는 표는요. 인형- 당일 투표지는 민경우 의원이 많죠. 많죠. 됐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투표지를 그에 맞춰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아 바꿨어요 또 그거를. 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증거 보존 기간에 바꿨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민경욱 의원이 처음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이거는 본투표용지죠. 맞죠? 네네네. 본투표용지에서 민경욱 의원이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왕창 나왔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가서 재검표해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오히려 정일영 후보보다 많이 득표한 걸로 나왔죠. 그거는 당일 투표를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 제가 투표는 민경욱 의원이 근데 인형이 문드러진 투표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성도 그렇게 이동 만들었기 때문에 6투표소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아니, 이 스탬프를 가지고 변호사님, 설명해드렸다시피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제가 질문한 게 답변이 아니 되잖아요. 12시간을 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서 지금 6시간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네. 그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그거 자기 부정선거 당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재검표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랬더니만은 송도 이동 6투표소에서 민경욱 후보 한 200몇 표 나왔고 그다음에 정일영 후보가 100몇십 표 나와가지고 만약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부정선거 투표용지다라고 한다면은 민경욱 의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개표 상황표 결과를 보고 범죄 카르텔이 그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여기 아까 알았어요. 제 우리 주권이다.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모르셨는데 마지막 그 멘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사무원은요 아시겠지만 정당의 추천을 받은 혹은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참관을 하는 사람들. 참관이에요. 예, 참관을 하는 아니 사람들. 표 세는 사람이요. 예. 표 세는 사람 공무원이냐고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제 공무원 맞잖아요. 공공기관도 있고. 근데 그 공무원은 공정선거관리단도 있습니다. 공정선거관리단. 공무원은 지원단도 그 공무원은 믿으시고 아니, 투표 관리하는 공무원은 투표 관리 믿고 여기는 못 믿는다. 개표 관리는. 아니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못 믿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 그럼 자 민경구 의원이 그럼 처음에 주장했던 것 중에 이제 그러면은 실제 그럼 민경구 의원이 왜 부정선거인지 혹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민경구 의원은 자기 착각한 거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정선거 맞습니까? 민경 의원도 부정선거입니다. 아 그럼 뭐 때문에 부정선거죠? 사전 투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상당 부분을. 그 어디를? 그러니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는 민경구 의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나온 거는 증거 보존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증거 보존을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하나 더 박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들킬까봐 표를 뭉티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거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제 끝났고 네.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한길 대표 쪽으로 예, 들으시죠. 그러시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맞춰주세요. 이 증거보존 결정문입니다. 이 증거보존 결정문이 뭐냐면은 이 민경욱 의원 투표 보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증거보존을 했어요. 이 보존 신청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약간 돌리세요. 여기 투표지하고 투표함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 그다음 투표함이 있죠. 여기에는 비례 지역구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4월 29일 날 제가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안민영 판사였어요. 그 판사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투표함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 사무국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안 되냐 여기 투표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지역구 비례급 없고 전부 다다.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민영 판사 처음에는 가져가겠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가져갔습니다. 비례대표 선관위 사무국장이 반대하고 또 위에 전화해가지고 아마 뭐 인천시 뭐 법원장이나 됐겠죠. 선거관리위원장. 안민영 판사가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야 판사가 있었고 결정문이 있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을 못 가져갔어요. 변호사님 이번에 이거 소송의 다툼의 대상이 민경욱의 당선 무효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선거 무효입니까 아니면 이거 비례대표 투표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소송의 다툼의 대상이 민경욱이 부정선거 당했답니까 아니면 뭡니까? 민경욱 선거 무효죠. 그러니까 민경욱이 선거 무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어떤 영향이 있죠? 아니요. 여기서는 그렇다는 네, 거죠. 예. 선관위 아. 사무국장이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그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야 돼 있습니까? 예?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야 돼 있습니까? 원래 가져가야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표함이 돼 있는 거죠? 아니, 원래 가져가야 돼 있습니다. 뭐라고 원래- 쓰여 있으면 한결매. 예, 아니, 결정 근데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고 뭘 가져가라. 투표함. 그러니까 투표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투표지. 잘 설명할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우리 주도권이잖아요. 네. 그
이 이후에 어떻게 결정문이 바뀌었냐? 그때는 이제 지역구 투표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선관위가 어필을 하니까 그때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야,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한테도 말을 안 듣는구나. 왜? 이들은 지역구 투표함만 바꿨습니다. 지역구 투표함만 바꿨고 비례대표 투표함을 안 바꿔놓으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판사와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안 내놨어요. 그 126건이 있었다고 했죠. 다 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비례대표 소송도 있었습니다. 아, 이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거 투표함이 여기서 증거 보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10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몇 개까지 아십니까? 몇 개 없어요. 하나 또 못 갔어요. 비례대표 투표함은요. 2020년 5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1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3년 5월 12일입니다. 3년이 지나서 했고 하나도 못 갔어요. 왜? 비례대표를 까면은 다 드러나니까 하나도 못 가겠어요. 그 당시 주심 재판관인 민유숙이 대법관 민유석이 그냥 도망갔어요.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하나도 못 갔어요. 하나도 못 갔어요.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계속 사감을 넣어 민유숙이라는 사람이 도망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왜 재검표를 안 합니까? 재검표 한다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재검표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거를 8개인가 10개를 했어요. 그럼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들 하나도 안 까고 변론도 3년 만에 열고 1회 변론기일 딱 하고 나서 그다음 한 몇 달 있다가 기각 판결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례대표 투표하면 아까 말했듯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그 전원 선생님 저 비례대표 투표지 있죠. 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형상 기억종이 얘기를 하면서 관내 사전 투표지만 그렇다면 관내 사전 투표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투표 봉투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배춘입 투표지나 이런 것들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지역구 투표함만 보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5월 달에 2020 주 5 판결 결정으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다시 보존을 했습니다.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못 들게 했어요. 저는 궁금했죠. 왜냐하면 화살표 투표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비례대표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비례대표 재검표를 하면은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못 드러나게 비례대표 투표함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하나도 못 갔습니다. 하나도. 자 거기까지. 네. 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이게 왔다 갔다 튀잖아요, 자꾸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게 뭐냐면은 민경구 의원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제 바꿔치기 했다. 나중에 드러날까봐 그 선거 개표할 때도 아니고 나중에 드러날까봐 재검표 때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검표 때 드러나기에 바꿔치기 했다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재검표 때 바꿔치겠다는 게? 아니 전자개표기 조작을 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재검표 때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그게 증거죠. 투표록에 없었고 개표록에 없었죠. 민경구 의원권에서 민경구 의원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는 아마 파주 그러니까 것 같은데. 민경구 의원권 하자고.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은 투표지